오늘 윤영직님의 그레이들 코틀린 컨벤션 플러그인을 효율적인 모듈로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인 윤영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PR&D 컴퍼니에서 헤이딜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좀 전 앞선 발표했던 이제 박상권님의 헤이딜러의 UX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같은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멀티모듈 프로젝트로 개발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회사에서 많은 부분이 멀티모듈 프로젝트로 개발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안드로이드 개발에 있어 멀티모듈 프로젝트는 이제는 정말로 친숙한 개념입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의 앱 모듈을 사용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 유행하는 슈퍼앱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앱 모듈이죠. 그러한 생각이 드는 프로젝트들을 우리는 작성을 해왔고요. 나아가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이 발전하면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과 같이 멀티모듈 구조의 프로젝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 구조와 동일한 형태로 개발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피처 모듈이라고 부르는 기능 모듈을 사용한 프로젝트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포스팅과 발표들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와 같은 멀티모듈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보면 모듈 분리를 통한 빠른 빌드 시간과 모듈 간의 관심사 분리, 그리고 테스트로서의 장점 등 이제는 단일 모듈 프로젝트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는 멀티모듈 프로젝트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평화롭게 멀티모듈 프로젝트로 행복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라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모듈이 많게는 수십 개, 수백 개 이상의 모듈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또한 앞으로도 개발을 할 때마다 모듈의 개수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듈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build.grade이라고 부르는 빌드 스크립트 파일을 매번 반복해서 생성해야만 합니다. 아마 지금도 이제 공감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말을 이제 하게 될지. 이제 이 관련된 모든 코드들이 동일한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면 우리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몇 가지 프로젝트에서 중복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모듈이라면 보고 계신 코드와 같이 안드로이드 관련한 플러그인을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버전이나 의존성과 같은 코드도 중복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모듈에서 힐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또 다른 플러그인 설정과 의존성들을 함께 추가해야만 합니다. 오전 발표에서 성용님께서 힐트 관련한 플러그인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발표 중간에 그러한 과정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컴포즈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컴포즈를 사용하는 모듈이라면 방금 같은 문제를 더욱 그 부분이 중요하게 다가와서 중복된 코드들이 수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피처 모듈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피처 모듈이라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의존성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나는 우리 피처에서는 어떤 모듈에 대한 의존성을 가져야 한다라든지 그런 컨벤션 혹은 규칙으로 팀마다 중복 코드가 남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듈을 만들다 보면 수많은 스크립트 중복 코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코딩 컨벤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빌드 로직에 대해서 재사용하는 코드들도 하나의 약속, 하나의 기준처럼 사용됩니다. 이 개념을 일반적으로 빌드 로직 컨벤션이라고 부르고는 하는데요. 만약 모듈의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면 이러한 컨벤션은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관리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레이들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앞선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레이들 플러그인은 빌드 로직을 재사용할 수 있는 확장 기능으로서 그레이들 태스크를 추가하거나 빌드 로직 코드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com.android.application과 같은 플러그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앱을 빌드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만약 이러한 플러그인이 없다면 build.grade에 필요한 모든 코드를 중복해서 작성해야만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그레이들 플러그인을 실제로 작성해보고 사용하는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드 로직에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 혹은 개발하고 계신 프로젝트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제가 소개드릴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서 들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세 가지 방법을 준비해 왔는데요. 우선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잠시 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스크립트 플러그인이라고 부르는 방법은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래된 프로젝트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빌드 로직 재사용 방법인데요. 그루비로 작성하던 시절 단순히 반복되는 코드를 별도의 그레이들 파일로 분리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두 번째로는 바이너리 플러그인이라고 부르는 플러그인은 실제로 플러그인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작성함으로써 바이너리 플러그인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도 있어서 이따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앞선 바이너리 플러그인과 스크립트 플러그인의 특징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서 클래스를 직접 작성하는 대신 우리에게 친숙한 build.grade.kts라는 형태의 코틀린 스크립트로 빌드 로직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계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해 봤는데 이런 거였구나 라고 좀 착각하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함께 다시 살펴볼 건데요. 이어서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코드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 자료는 추후 공유드릴 예정이오니 모든 코드를 이해하기보다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식의 방법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해결하기 위한 중복 코드를 일단 무엇이 중복인지를 일단 찾아봐야겠죠. 지금 보고 계신 빌드 로직은 피처 모듈 중 하나의 모듈의 build.grade입니다.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모든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모듈이라면 공통으로 작성해야만 하는 코드입니다. 이 문제를 스크립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크립트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선 코드를 이제 찾았죠. 방금 전에 중복된 코드를 찾았다면 해당 코드들을 그대로 옮겨서 별도의 그루비 파일로 분리합니다. 파일명은 안드로이드 관련 코드를 옮겼으니까 단순하게 common.android.grade이라고 작성을 해보았고요. 사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 왜 그루비로 작성했어? 요즘 들어 이제 약간 늙은 방식 아닌가? 라고 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루비로만 작성되어 있다는 점이 스크립트 플러그인의 특징인데요. 왜 그루비로 만들어졌는지는 내용 끝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루비로만 스크립트 플러그인이 작성하다는 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컴포즈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컴포즈 관련된 중복 코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컴포즈는 특히 이제 빌드 로직이 많기 때문에 매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복된 빌드 로직을 그대로 옮겨와서 별도 파일로 분리하도록 합니다. 컴포즈 관련 코드이니 compose.android.compose라고 지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은 대부분 이제 힐트를 사용하고 있죠. 힐트가 특히 이제 모듈마다 중복되는 코드가 많을 텐데 그러한 플러그인의 의존성 추가가 반복되게 됩니다. 스크립트 플러그인에서는 플러그인을 추가하는 방법이 살짝 다른데요. 아마 예전에 플러그인을 적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루비 코드 혹은 그레이들 코드에 어플라이를 이용해서 플러그인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기존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플러그인스 블록이라고 사용을 한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의 내용은 빌드 스크립트 설정 코드에서는 플러그인 블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적용하는 이전 방법인 어플라이를 적용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스크립트 플러그인을 분리해 보았는데요. 적용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를 이용합니다. 스크립트 로직은 인라인으로 포함되어서 동작하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하듯이 적용할 수 있고요. 이후 이제 기존 build.grade 코드가 이렇게 변경된 내용인데 3줄의 어플라이 코드로 앞선 그 중복된 모든 코드들을 하나의 함수 호출하듯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능들은 묶어내기가 애매한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피처 모듈이 대표적인 예일 수 있는데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모듈을 사용하는 공통 의존성이라든지 혹은 팀원들끼리 결정한 그러한 컨벤션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팀원들과 이제 항상 논의하면서 결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이름으로 좀 짓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중복 코드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고 중복된 코드 로직을 옮겨줍니다. 기존에 작성한 스크립트 플러그인도 이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피처 모듈이 사용할 개념이니까 스크립트의 이름은 common.android.feature라고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피처 모듈 스크립트 로직은 보시는 것과 같이 단 3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다른 피처가 추가된다면 기본적으로 어플라이 코드 한 줄만 추가해서 작성하면 되겠고요. 만약 피처 모듈이 공통적으로 빌드 로직을 수정해야 한다면 방금 feature.gradle 파일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크립트 파일을 단순히 분리해서 빌드 로직을 재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요즘은 코틀린으로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하다 보니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전 그루비를 사용할 때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언급한 것과 같이 왜 그루비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불편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그레이들 KTS를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오늘 발표 주제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레이들 KTS로 사용하는 코틀린 스크립트는 build.gradle이라는 파일 이름을 인식해서 그 코드를 빌드하기 때문에 build.gradle이 아닌 땡땡.gradle 형태의 별도의 스크립트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루비로 사용한 방식은 스크립트 플러그인에서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다행히도 이어서 소개하는 방법들은 KTS로 진행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방법은 바이너리 플러그인입니다. 대부분의 그레이들 플러그인으로 재사용하는 코드들 혹은 그런 거를 검색을 해보면 보통은 이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플러그인을 공개된 저장소에 배포하거나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사용할 경우에도 이 방법이 선호됩니다. 네, 플러그인 구현은 빌드 src를 이용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코드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플러그인 코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작성했던 스크립트 플러그인과 동일한 문제점을 바이너리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해결할 예정이고요. 빌드 src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틀린 DSL 플러그인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앞서 안드로이드, 힐트, 코틀린 등등의 의존성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빌드 src에 필요한 의존성도 이어서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플러그인들을 하나씩 작성해 봐야겠죠? 먼저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관련 플러그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모듈을 만들면 제일 먼저 추가하는 코드가 저 플러그인 2줄입니다. 이 부분을 바이너리 플러그인으로는 어떻게 중복 코드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관련 코드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클래스의 이름은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플러그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방금 보았던 플러그인을 추가하는 코드를 코틀린 코드로 추가해 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스크립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레이들 인터페이스가 아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플라이 등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복잡하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SDK 버전이나 호환성 버전 등 관련 중복 코드도 동일하게 옮겨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파란색 코드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평소 적용하던 방식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항상 우리는 안드로이드 블록을 열고 단순하게 저 내용을 선언만 하면 사용할 수 있었는데 플러그인 클래스에서는 조금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블록은 코틀린 DSL로 만들어진 코드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인 플러그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블록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남은 코드도 마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파일 관련 설정, 코드 혹은 의존성, 자바 11이죠 여기선. 네, 11 관련한 설정들이 있는데요. 의존성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버전 카탈로그를 사용했어요. 이제 오전에 버전 카탈로그 관련 내용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DSL로 접근하기 때문에
의존성을 추가하는 접근자를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앞선 방법과 같이 익스텐션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모듈에 종속되는 개념의 플러그인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작성된 플러그인이죠. 그래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작성한 플러그인을 다 만들었다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레이들 쪽에 플러그인으로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작성한 아이디는 실제로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아이디로 활용이 되고요. 앞서 스크립트 플러그인과 달리 작성할 부분이 다소 많고 복잡하고 귀찮아졌어요. 그래도 스크립트로 이제 작성한 코드가 실제 코틀린 코드로 작성하다 보니 클래스 자동 완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힘내서 나머지 플러그인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힐트 관련한 플러그인도 옮겨보도록 할게요. 힐트 사용하면 무조건 저 5줄은 필요하게 됩니다. 어노테이션을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의존성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저는 안드로이드 힐트 플러그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동일한 빌드 로직을 그대로 옮겨줍니다. 이 부분도 스크립트와 다르게 조금은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라고 좀 귀찮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평소에 그레이들 쪽에서 이제 호출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블록이라든지 플러그인이라든지 임플리멘테이션이라든지 코드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동일하게 호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생략하고 직접 호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절차를 코틀린 DSL이 도와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힐트도 작성했으니 그레이들의 아이디로 등록을 해주고요. 마지막 컴포즈 관련 코드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온 플러그인의 복습이고요. 똑같이 중복되는 코드를 찾고 플러그인으로 옮겨줍니다. 이젠 3번째 반복해봤으니까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겠죠? 코드가 많아지는 것은 조금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중복 코드를 그대로 옮겨주고요. 똑같이 컴포즈 플러그인도 등록을 해줍니다. 준비는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네요. 작성한 3가지 플러그인은 필요한 모듈에서 기존 플러그인과 적용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디자인 시스템과 데이터라는 모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모듈은 디자인 시스템과 이제 데이터 모듈이 공통적으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두 개의 모듈 모두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플러그인을 사용한다라고 선언을 해주었고, 디자인 시스템의 경우 컴포즈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컴포즈 플러그인을 난 쓰겠다라고 플러그인을 선언만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듈의 경우 힐트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힐트 플러그인을 단지 선언만 해줍니다. 그 외의 코드는 이미 다 작성이 끝나 있죠. 마찬가지로 다른 모듈에서도 비슷한 니즈가 있다면 플러그인을 사용만 하는 것으로 빌드 로직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처 플러그인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피처 모듈은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플러그인 그리고 힐트, 나아가 컴포즈 플러그인까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과 디자인 시스템 모듈을 공통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칙은 이제 팀 내에서 정하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이 옮겨보도록 할게요. 다 옮겼죠? 마지막으로 이제 피처 플러그인도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해주고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네요. 이제 피처 모듈에 작성한 플러그인을 나타낸 결과 코드입니다. 지금 이제 3개의 피처 모듈에 대한 빌드.그레이들 코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단 한 줄로 모든 빌드 로직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매번 모듈을 만들고 중복된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컨벤션으로 작성한 플러그인을 사용한다라고 정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피처 공통에서 필요한 로직이 있다면 피처 플러그인을 수정하면 되고요. 혹은 특정 피처에서만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 특정 피처에서의 빌드.그레이들의 수정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모듈마다 어떤 각각의 다른 그레이들이 되어 있는지 관심 없이 하나의 플러그인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그인 클래스로 구현한 바이너리 플러그인을 살펴보았는데요. 빌드 로직을 클래스로 작성하기 때문에 컴파일 안정성을 비롯해 보다 높은 캡슐화와 추상화를 이용한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던 코드와 같이
코틀린 DSL의 동작 방식과 스크립트 코드의 내부를 이해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레이들 태스크 혹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복잡한 빌드 로직을 재사용해야 하는 니즈가 있다면 바이너리 플러그인은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처 모듈, 그런 빌드 로직 컨벤션들을 우리는 그런 팀 컨벤션을 어디다 작성하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노션에 작성할 수도 있고 독스에 작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피처 플러그인, 우리가 작성한 플러그인에다가 코드로 명시를 하면 주석도 필요 없고 우리의 의도를 나타낸다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앞선 이제 스크립트 바이너리 플러그인과 달리 마지막은 프리컴파일드 스크립트 플러그인이라고 부르는 다소 좀 긴 이름의 플러그인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기능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많이 있지만 아마 이름 자체는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앞서 우리는 바이너리 플러그인을 만들면서 느낀 2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렵고 다른 하나는 귀찮다인데요. 간단한 이제 빌드 로직을 작성하고 싶을 뿐인데도 반복적으로 클래스를 작성하고 추가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사실 이 방법도 꽤나 옛날부터 있던 내용인데 많이 알려지지는 못했고요. 프리컴파일드 스크립트 플러그인이라고 부르는 이 방법은 스크립트 플러그인과 바이너리 플러그인의 특징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 플러그인의 경우 클래스로 구현하는 바이너리 플러그인 대신 단순하게 코틀린 스크립트 파일로 작성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드로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리컴파일 스크립트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플러그인 추가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빌드 SRC에서 코틀린 DSL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기 보이는 코틀린 프리컴파일드 스크립트 플러그인이 항상 내장되어 있습니다. 코틀린 플러그인에서는 저 플러그인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빌드 SRC 모듈이라면 추가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그 중복 로직들, 네, 3번째죠. 한 번 더 프리컴파일드 스크립트 플러그인으로 동일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설정부터 옮겨보도록 하면 스크립트 플러그인과 비슷하게 이름을 바꿔서 코드를 그대로 옮겨줍니다. 아까는 그루비로 옮겼다면 이번에는 KTS로 똑같이 옮겨줄 수가 있겠죠. 이제 다른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파일 이름이 조금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작성한 파일 이름의 경우 convention.android.library라고 지었습니다. 끝에는 gradle.kts라고 지어주어야 하고요. 이 이름의 경우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때 적용하는 플러그인 ID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플러그인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조금 기존 스크립트와 다르게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동 완성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네, 똑같은 방법으로 컴포즈도 한 번 더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물음표를 좀 남겨놨어요. 아까 분명 말하기로는 그대로 옮기면 된다는데 왜 저런 거를 작성해놨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대로 옮긴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저 물음표에 원래는 이렇게 빌드를 하면 저 빨간색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이너리 플러그인에서 겪은 문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블록을 사용하고 싶은데 저렇게 빌드를 하면 안드로이드 블록에 빨간 줄이 떠요. 안드로이드라는 걸 찾을 수가 없다. 아마 이 오류를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기 위한 플러그인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블록을 찾을 수 없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는 안드로이드 블록 접근을 위한 플러그인을 사용하겠다 위처럼 선언을 해주면 되고요. 이후로는 동일하게 안드로이드 블록 이렇게 선언을 해도 정상적으로 실행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경우도 복잡하게 사용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이제 따옴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묶었다면 이제는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이 방법이 이제 싫다면 바이너리 플러그인에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드로이드 블록을 접근하기 위한 실제 내부 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블록이라는 이제 확장 함수를 만들고 빌드 시점에 검사하도록 해서 조금 더 나는 스크립트처럼 편하게 작성하고 싶다라면 이러한 함수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틀린 DSL에는 저런 안드로이드 블록의 내부 코드를 보면 비슷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 실제 코드를 직접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힐트랑 또 컴포즈도 옮겨봐야겠죠.
빌드 관련한 플러그인 코드도 마찬가지로 빌드 그레이들 KTS를 작성해주고요. 별다른 차이점이 없이 아까 있던 중복 코드를 그대로 옮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러그인은 스크립트 이름을, 제가 이름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저 convention.gradle.kts는 실제 플러그인을 사용할 아이디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직접 만들고 등록해주는 것과 달리 훨씬 더 간단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방식을 지원하는 게 프리컴파일드 스크립트 플러그인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검색해보면 자료가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 때문에 좀 모르고 있었다. 해서 조금 약간 약팔이 저 방법이 좋다. 홍보 또 겸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처 모듈도 동일하게 재사용하는 방법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feature.gradle.kts라고 작성을 하고요. 사용하고 싶은 곳에 플러그인 형태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피처 플러그인을 사용한다고 선언만 해주면 끝입니다. 바이너리 플러그인과 비교했을 때도 클래스를 많이 작성하지도 않고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가 있죠. 하지만 프리컴파일 스크립트도 DSL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 내부 동작을 좀 이해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삽질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퀄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빌드 로직을 재사용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중복된 코드를 그대로 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언제나 프로그래밍이 그렇듯 정답은 없고요. 각각 특징이 달라서 프로젝트에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우리 거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오늘 이어서 플러그인을 3가지를 소개했다면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적용하지를 좀 추가로 정보를 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리는 빌드 SLC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는데 만약 빌드 SLC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라면 지금과 같은 구조의 프로젝트라면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이 개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종 보다 보면 어떤 회사에서는 여러 개의 서비스 혹은 앱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건데요. 보고 계신 화면과 같이 서로 다른 레포지터리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 모듈을 별도 레포지터리로 또 개발을 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서비스를 대여섯 개 만든다거나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겠죠. 저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5개의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 GitHub 레포지터리는 6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실 건데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빌드 로직을 재사용할 수 없던 이유는 바로 이 상황에서 시작이 좀 되었어요. 우리는 빌드 로직을 빌드 SRC에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 빌드 SRC를 프로젝트마다 작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재사용을 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사실 이러한 프랙티스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의 빌드 로직을 두고 서로 다른 레포지터리가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이제 그레이들의 컴포지트 빌드를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볼 거고요. 컴포지트 빌드는 이제 서브 프로젝트로 동작하는 것과 달리 별도의 이제 독립된 모듈로 개선하는 방법인데 오늘은 자세한 내용 관련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레포지터리 프로젝트에 빌드 로직이라는 모듈을 작성을 해보았어요. 이 빌드 로직이라는 모듈은 이름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저 이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작성했던 빌드 로직 관련 코드들 있죠. 좀 전에 이제 작성했던 방식의 그레이들 KTS 파일을 그대로 한 번 더 그대로 다 던져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별도의 컴포지트 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팅 그레이들에 이거를 별도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아무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버전 카탈로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예시 코드로 작성을 했고요. 이름 같은 경우도 이제 버전 카탈로그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빌드 로직을 사용하고 싶은 프로젝트로 넘어와서 방금 전에 모듈의 프로젝트에 나는 빌드 로직을 사용하겠다라고 인클루드 빌드로 선언을 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디렉토리가 있다면 그냥 디렉토리를 바꿔서 저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변경은 필요하지 않고요. 사용하는 곳은 동일합니다. 그대로 플러그인은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앞선 있는 인클루드 빌드를 제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단일 프로젝트라면 빌드 SRC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다른 레포지터리로 여러 개를 사용한다거나 의존성 없이 좀 독립적으로 하고 싶은 경우
빌드 로직 모듈을 만들어서 개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별도의 모듈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지금 내가 약간 스파게티처럼 얽혀 있는 그레이드 코드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오늘 발표에서는 멀티모듈 프로젝트에서 반복되는 빌드 로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방법으로 스크립트 플러그인, 바이너리 플러그인, 프리컴파일 스크립트 플러그인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플러그인 컨벤션을 이용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유지 보수를 개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실제 이제 오픈소스 레퍼런스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이번 드로이드 나이츠 2023 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플러그인 만드는 것 지금 우리가 플러그인 이렇게 과정을 해왔는데 한 번 만들어뒀는데 피처를 추가할 때마다 해야 된다고? 라는 귀찮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바로 이후에 발표인 플루님의 리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레이들 코틀린 컨벤션 플러그인으로 효율적으로 멀티모듈 관리하기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윤영칙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